안녕하세요. 책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파주 북소리 현장입니다. 체크인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BC에전시 대표이자 북칼럼니스트 홍순철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옆에는 든든한 출판 평론가 제 파트너 장동석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020 파주 북소리 본행사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소셜 스테이지 그리고 저희 체크인 북 인플루언서 스테이지가 남아 있는데요. 파주 출판도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인이 오늘로 벌써 마지막 시간이래요. 예, 6번 했는데 끝난다. 이거 좀 아쉽고 서운합니다. 저는 끝내기가 싫은데 끝내라 하니까 네, 일단 끝내라 끝내야 될 것 하시니. 같으니까 네. 오늘 6번째 자리인데 벌써 많은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고미술로도 갔다가 네. 파리도 갔다가.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고미술이 고미술이 이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분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한번 책을 잡았더니 또 즐겁게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지식 없는 지식 다 동원하면 맞습니다.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게 사실 작가분들 만나서 참 즐거운 얘기도 많이 했지만 저희도 참 많이 배우는 기회였고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언 다르고 어어 다르다. 어언 다르고 참 재미있는 주제의 책들을 많이 맞아요. 만나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책도 사실 흥미로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주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은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 제목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요? 요즘 참 신조어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는데 오늘 책은 넷플릭소노믹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게 뭐야? 나 지금도 멘붕이에요, 사실은. 넷플릭소노믹스. 이 책을 딱 들고 근데 부제는 더 어려워. 넷플릭스와 한국 방송 미디어. 이것은 어떻게 하죠? 오늘 어떻게 하죠? 우린 그냥 면피만 하면 오늘 네. 잘했다 볼 수 있고요. 네. 표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대중서 약간 그런 느낌 나는데 출판사 이름을 보면 아마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중서가 아닌 거죠. 한울 아카데미 출판사에서 출간한 넷플릭소노믹스라는 책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또 작가님 모셔서 즐거운 풍성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넷플릭소노믹스라고 하는 용어가 저희가 만든 용어도 아니고요. 이 책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가 아니라고 그래요. 2018년에 영국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처음 넷플릭스 열풍을 소개하면서 넷플릭스가 전 세계 경제, 정치,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언급하면서 이 넷플릭소노믹스라는 그렇죠. 용어를 처음 썼다고 그럽니다. 넷플릭스가 사실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엔 저 아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사용하거든요. 저는 사실 처음에 무시했어요. 저도요. 예. 뭘 그런 것까지 챙겨서 봐. 맞아요. 볼 채널이 얼마나 많은데. 책도 읽기 바쁜데. 지금.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보면 책 못 읽어 이런 생각했죠 우리. 근데 가만 보니까 옆에 한 사람, 두 사람씩 전염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집은 회차를 뛰어넘어서 1회부터 오늘까지 계속 출연하는 우리 아들. 너 스마트폰 그만해라. 우리 큰아들이 먼저 이걸 보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게 옆에서 이렇게 슬금슬금 보다 보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맞습니다. 아이스크림처럼 예. 이게 골라서 보는 재미도 있고 다큐멘터리가 또 역시 수준 있는 집안이야. 다큐멘터리를 챙겨보다니. 한두 개. 보통 다 영화 드라마 챙겨보는데 예. 이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골라서 내가 원하는 걸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저는 책을 보다 보면 옛날 영화 이렇게 관련된 원작이 있는 영화들을 보고 싶잖아요. 물론 아직 없는 것들도 좀 있지만 찾아보면 다 나와. 그렇습니다. 놀라워요, 정말. 예. 또 넷플릭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월정액 구독 모델. 그렇죠. 이게 사실은 엄청난 메리트. 특히 요즘 같이 지갑이 얇아진 시대에는 월 얼마를 내면 내가 무제한으로 많은 영상 콘텐츠를 즐겨볼 수 있다는 그렇죠. 것. 이것 역시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한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해요. 월정액 제도가 국내에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이동통신사들도 IPTV 하면서 월정액 모델을 많이 맞습니다. 만들었지만 사실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얘네? 여기 보물섬이야 정말. 말도 어. 더듬네. 이 넷플릭스에는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 들어요. 영상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특징이요. 요즘에 한 사람이 가입하면 이걸 여러 명이 같이 또 그렇죠. 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저희 집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족 단위로 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각자 방에서 지금 다 영화를 보고 있는 거야. 우리는 놀라운 일이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맞아요. 그만큼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영상 소비하는 습관을 바꿔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그동안 영상을 만들어 왔던 제작해 왔던 CP 업체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이 업체들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까?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영화사 대표님과 몇 달 전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거 개봉할지 넷플릭스로 갈지 고민 중이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개봉하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넷플릭스로 가면 뭔가 성공할 듯한 그 갈림길에 있는 영화들은 대개 넷플릭스로 와서 개봉을 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감염병이 확산되는 시대에는 네, 다들 영화관 가기도 두려워지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어찌 보면 넷플릭스가 가장 큰 이 시대의 또 수혜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책 이렇게 대여해서 볼 수 있는 뭐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도 반짝 올랐다가 오히려 최대 수혜자는 여기. 네. 근데 저도 전에 들은 얘기지만 이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구독자가 얼마인지 매출이 얼마인지 전혀 밝히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아마 거의 엄청난 숫자일 거예요. 그럼요. 당장 지금 우리 장수 선생님도 넷플릭스 그럼요. 구독하시잖아요. 당연히 하죠. 책밖에 모르던 분이 영상에 빠져가지고 그러게 나쁜 말입니다. 넷플릭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직장에 있는 동안은 직장의 일을 열심히 하고 퇴근하고 가서 보통 책을 읽고 제 글을 쓰던가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요즘은 책 읽을 시간이 거의 3분의 1로 줄었어요. 정말로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이게 중독성이 있는 게 정말 골라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다 보지 않더라도 들어가서 막 이렇게 검색해 보는 거죠. 뭐가 있나? 좀 이따 봐야지 이러면서 킵해두고 그러다 보면 이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이게 빨리 보는 재미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작가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넷플릭스노믹스 이런 제목이면 보통 이제 작가 이름을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외국분 쓰셨네. 그렇죠. 근데 유건식 지음 이렇게 책에 적혀 있어요. 네, 저도 그래서 유심히 이제 저자를 살펴봤는데 네. 또 특이한 이력이시네. 공영방송, 그렇습니다. 한국방송, 예, 우리가 흔히 KBS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맞습니다. 오랫동안 일하신 분이에요. 그러게요. 또 KBS 드라마 이 굿닥터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셨는데 이걸 미국 ABC 방송으로 리메이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상, 김만덕, 성균관 스캔들 이거 다 우리가 재미있게 봤던 그런 드라마들이잖아요. 이런 히트작들을 직접 프로듀싱했던 그런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계속 영상과 관련된 영상의 제작과 유통과 소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던 분이 넷플릭스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담입니다만 넷플릭스에 저항하는 가장 마지노선이 한국방송, 그럼요. KBS잖아요. 떨리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이 넷플릭스에 주목했다. 이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처음에는 흥미에서 시작했을지 모를 연구였겠지만 하면서 아마 주변 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더 파봐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대항하려면 뭔가 상대를 알아야. 대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예. 나중에 이거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그래서 정말 이 책이요. 치열한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저도 읽다가 잠들고 다시 넷플릭스 가서 영화 보다가 예. 그랬지만 통계가 일단 굉장히 꼼꼼하다. 그러니까요. 예.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무슨 논문 쓰듯이 네. 다양한 통계 자료와 여러 또 시각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넷플릭스를 정말 탈탈 털고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넷플릭스를 가장 깊이 들어가서 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넷플릭스의 관련서들이 최근 들어서 많아요.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외국
작가들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최근 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넷플릭스 규칙 없음이라고 하는 책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창업자이자 CEO가 쓴 책이고 약간 넷플릭스 입장에서 자기들의 회사를 자랑하는 글들을 쓰고 맞아요.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약간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특히나 우리의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가 넷플릭스와 어떻게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맞짱 떠야 될지 생존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이제 거예요. 표지 4, 표사 이건 저 이제 업계용어로 표사. 업계용어로 표사 표사가 이렇게 뒤에 이제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디어 혁명을 이끄는 넷플릭스의 한국 공략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인 넷플릭스의 위상과 공략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중점적으로는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넷플릭스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가 맞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엔 미디어 산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정말 요즘 뭐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OTT 열풍이 대단하다.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 같은 업체를 OTT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습관적으로 OTT 그래서 OTT가 뭐지? 뭐의 약자지? 옛날에는 그거였잖아요. 절망을 상징하는 이모티콘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OTT라는 말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디서 기원한 뭐의 머리 글자를 딴 건지? 알려주세요, 빨리. 오버 더 탑이에요. 그러니까 오버 더 탑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위험, 모든 것 위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영상을 만들고 유통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 모든 위에 군림하겠다라는 일종의 미션 같은 것들이 이 OTT라는 무서운 맞아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네.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영화 산업에 국한된 그런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이제 유통이 세계 시장을 장악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유통이 네. 세계 시장을 장악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단지 영화 유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극명한 샘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예,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넷플릭스 같은 모델을 또 한참 고민해서 맞아요. 새로 런칭할 준비를 하고 있고 영상들을 지금 계속 업로드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야, 이 참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세계를 떨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자꾸 저희 아들 얘기해서 괜찮아요. 재밌어요. 영상을 좋아하니까 그 아들이 어쨌든 집에서 항상 그 리모컨을 가지고 우리는 아내와 남편이 사내 만에 경쟁을 벌이다가 이제는 그런 경쟁을 벌일 일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저희 아들 입에서 이거 그만 끊어. 여기서 다 볼 수 있어. 그리고 모니터 큰 것만 있으면 연결해서 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엄마한테는 얘기 못하고 저한테는 이거 끊어. 그냥 그 와이파이만 살아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코드 커팅 비슷한 맞아요. 거잖아요. 코드 커팅이라는 거죠. 사실 코드 커팅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사람들이 유선 방송을 보다가 IPTV라던가 이런 OTT로 이제 이동하는 현상들을 의미를 하는데 사실 이 책에 보면 이제 설문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출간된 시점과 현 시점은 정말 이 OTT 업계 미디어 환경이 워낙에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다른 답변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보면 코드 커팅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OTT가 그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완전 않았을까. 달라졌죠. 예. 왜냐하면 젊은 세대는 본방사수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 본방사수 하는 거지. TBS 동양방송을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네. KBS, MBC 동양방송만 있을 때와 그렇죠. 거기다 이제 유선사들이 맞아요. 이렇게 늘어났었던 90년대와 2021년 내년이죠. 2020년 이 상황에서 지금 넷플릭스를 위시로 한 이 OTT 이 상황들이 접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네. 정말 이게 세상이 정말 한 몇백 번은 뒤집어진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옛날 로타리 방식 이거 아시죠? 여기서 저 시작했던 몰라요. 사람들은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몰라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참 볼 것도 많고, 채널도 많고, 또 다양한 환경들이 조성되는 이 세계에서 요즘은 뭐 너무 많아서 탈이라고, 맞아요. 과잉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 넷플릭스
정말 우리의 미디어를 시청권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아서 뭘 볼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무언가를 보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 이런 가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혁신 플랫폼 기업들을 가파라고 이야기해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이었는데 이게 판도가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이 회사 때문이죠. 그렇죠. 넷플릭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팡. 그래서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까지가 지금 혁신을 탄생시키는 엄청난 무서운 기업이다. 역시 세계를 무대로 일하시는 분들이 달라. 아는 척 좀 했습니다. 어쨌든 팡 이야기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사실은 앞으로 만들어갈 놀라운 변화들이 무섭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이미 쇼핑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쇼핑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모델을 훨씬 더 연구해서 구독 모델 같은 것. 그렇죠. 우리 이렇게 뭐 검색하면 계속 그게 계속 뜨잖아요. 맞아요. 네. 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도 우리 뭐 상품 그렇죠. 검색하면 광고 뜨듯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넷플릭스가 그 모델을 차용했다면 쇼핑이나 이런 모델에서 훨씬 더 빠르고 깊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극찬하고 있고 무서워하는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사실은 모체가 뭐였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뭘로 시작했을까요? 이 회사가? 우리 예전에 그 비디오빵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비디오 대여 업체? 아우, 비디오. 참 그 비디오? 시대가 있었는데요. 저 얼마 전에 이사역 하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플레전트빌이라는 영화. 흑백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각자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컬러로 이렇게 화면이 확 바뀌잖아요. 플레전트빌. 그걸 제가 결혼할 무렵에 또 비디오가 있었네.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자꾸 인증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그래서 제가 또 몇 군데 찾아봤죠. 그러니까 영상이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버리지는 못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옛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도 비디오 대여점 처음 생겼을 때 비디오 빌려다가 며칠 또 연체하면 안 되고 그렇죠. 또 막 반납하고 그 다음에 DVD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넷플릭스의 시작은 1997년 미국에서 DVD를 대여해주는 업체였거든요. 거기가 넷플릭스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정말 영상과 우리의 일상과 라이프 스타일을 장악하는 이런 무서운 기업이 됐다라는 건데요. 우리 왜 비디오 빌려보면서 이런 사업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돈 버는 분들은 따로 계시더라고요, 항상.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돈 벌어들이는데 일조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참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 저희 둘이 재미있게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제 또 저희 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사람 인증하는 얘기만 저만 싶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편집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 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잠시 후에 우리 작가님 초대해서 더 풍성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